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위로, 불황은 영원하지 않다. 침체 우려 속에 투자 조언이 재조명. 나쁜 소식은 가장 친한 친구이다. 투자자, 무엇보다 인내심 가져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 한 계절만이 추수의 시간이다. 가을, 봄, 여름, 겨울 다 각각 1년씩 보셔라. 3년은 박스권이고 1년이 가격이 튀는 시기이죠. 나쁜 소식은 가장 친한 친구. 더불어 이 나쁜 소식, 매크로 이슈는 지나간다. 100% 지나간다. 더불어서 이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해 있다.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한다. 그런데 현재 50원에서 10원까지 하락해 있다. 물론 5원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겠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위에는 100배 이상, 5천원, 만원을 넘어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면 지금의 코인 개수 한 개는 나중에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왜? 방향성은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100%이 시장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다가올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자, 돈의 가치, 그리고 물질의 가치, 그리고 자본의 가치, 가치가 있냐 없냐를 어디서 부여하죠? 어느 기관에서 이거를 부여하죠?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금융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더불어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 얘가 가치가 있냐, 자산에 포함되느냐, 현금이냐, 회계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무상태표이자 구대차대조표인 여기 보게 되면 자산란에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비유동자산이라 할 수 있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은 외상입니다. 미수금, 성급비용, 재고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여기에 딱 코인이 가상자산이 편입되게 되었을 때 이 이전에 리플과 SEC 소송이 마무리돼야 되겠죠? 그리고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그리고 따라오는 각가지 코인들에 대한 ETF에 대한 승인,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압도적인 자금의 투하, 그리고 계속해서 규제와 법과 제도가 명확성을 가져나가면서 확장해 나가겠죠. 결국 재무상태표 안에 편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인지하겠죠. 아, 이제 이게 돈이구나. 이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게 돈이네. CBDC가 돈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돈이네. 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리플, XRP는 자산이네. 얘가 앞으로의 강남 부동산이네. 이걸 알았네? 아, 내가 5년 전에만 구입했었어도, 아, 내가 10년 전에만 구입했었어도 나는 재벌이 되었을 텐데. 우리는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치를 어디서 부여하나. 자, 이걸 누가 BIS,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BIS를 거대 금융 기득권의 핵심이 있다. 그 중심에 리플과 XRP, IMF, 국제통화기금, ADB, 아시아개발은행, 월드뱅크, 그리고 WTO, WHO 모든 부분들의 어디에 기준선에 있는지, 그리고 피치, 무디스, S&P 기득권이 어디에 있는지, CME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 이런 모든 부분들의 연장선이 어디에 있는지,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의 금융 기득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결제를 제가 어제 명품 업체들이 결제를 선제적으로 받아주고 있죠. 루이비통 헤네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명품 업체가 거의 기득권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얘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섹터별 있는 대표들이 들어오기, 결제를 받아주기 시작할 때 결제 업체에서 종이돈을 받아주시지 종이돈이 가치가 있다는 건 어떤 상거래에서 이 종이돈을 받아주기 때문이죠. 이 종이돈을 넘어서 각 결제 업체에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각가지 토큰들, 물론 이제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겠죠. 그 브릿지 통화가 무언 역할을 할지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결제를 받아주냐. 글로벌 결제 업체 원투가 어디죠? 비자와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의 최대 주주는 연준 무관하지 않습니다. DCG의 최대 주주는 마스터카드. DCG의 최대 주주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의 주인장은 어디다? 미국 중앙은행. 전 세계에 다 뿌리가 같다. 로스차일드, 빌더버그, 소프트뱅크, 중동의 빈살만, 그리고 각가지
각 정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심장은 리플과 XRP, 거대 수백 년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역사를 깔아나가고 그들이 과거 기득권을 다 부셔버리고 새 판을 깔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기득권과 함께. 누가 지금 이 판을 깔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땡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유무선 통신기기, 가전, 해운, 기계, 건설. 한국의 중후장대의 역사이죠.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망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제조의 중심에 있었죠. 전 세계 이 제조가 어디로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 바로 5G, 통신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AR, VR, 메타버스,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우주공학, 바이오. 일로 힘의 이동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자, 요거는 실물 경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힘의 이동이, 문명의 이동이 일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5G, 통신망이 눈에 보이나요? 사물인터넷, 모든 그런 사물에다가 센서를 받고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 인터넷으로 5G로 다 묶어버린 다음에 여기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인 인공지능, 그리고 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인 클라우드, 메타로 확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AR, VR 기기를 쓰고 메타로 확장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블록체인과 인해서 유통망이 축소가 되고요. 자율주행차로 이 통신망이 확장이 되고 전기차,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자동차는 하나의 움직이는 바로 모바일이자 모빌리티가 됩니다. 여기서도 데이터가 폭증하게 되고 사물인터넷의 확장판이죠. 또 하나의 공유자동차의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3D 프린터, 제조 혁명이라고 하죠. 이제 공장에 필요 없는 각 개인마다 공장에 있을 수 있는 3D 프린터, 제조 기술만, 설계도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 3D 프린터, 더불어 이제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확장하게 되는, 그리고 바이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반도체, 조선 얘네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종이 돈에서 바로 코인, 0과 1의 세상으로 그 중심에 바로 리플 네트워크와 리플과 XRP가 심장이고 리플 XRP 레저가 바로 인쇄기이자 바로 그 돈 찢는 인쇄기이자 심장인 바로 그 시스템이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설명을 강하게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파키스탄이 2025년 이내에 CBDC 발행 계획이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2025년까지 CBDC를 발행할 계획. 이 일환으로 비은행 전자화폐 기관 대상 디지털 결제 라이센스 부여, 소비자 보호 및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 마련에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협력을 했다. 금융의 원 툴, 원 시스템으로 모든 금융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 이게 CBDC죠. 도매와 소매와 도소매. 멀티 CBDC를 한데 묶고요. 브릿지로서 리플과 XRP가 사용된다. 이 국제 표준은 ISO 20022이다. 미래는 정해져 있다. 자, 리플렛 회원사 에어월렉스가 여행 플랫폼 아고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핀테크 유니콘이자 리플렛 회원사인 에어월렉스가 여행 플랫폼 아고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항공 및 숙박 예약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리플렛 끊임없이 확장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고 물밑에서 끊임없이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리플 CTO 데이빗 슈월츠가 XRP2 암호화폐 아니다. 리플랩스 공식 문서에 적시된 XRP2가 뭐냐는 한 트위터 유저의 질문에 리플랩스가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 암호화폐가 아니다. XRP2는 제3자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CTO 데이빗 슈얼트는 챗 GPT, 인공지능, 챗봇, AI 챗봇, XRP의 음모 이론을 종료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AI 챗봇은 회사의 CTO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니까요. XRP 레저가
리플에 의해 비밀리에 통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공지능 도구인 챗 GPT에 의해 조작된 음모론에 대응하였다. 그래서 12월 3일 사용자 스테판 후버의 트위터에 따르면 XRP 원장의 탈중앙화에 관련된 일련의 질문을 받았을 때 챗 GPT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지만 리플이 궁극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자, AI는 참가자의 합의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코드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질문에 공개 소스 코드에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AI는 XRP ledger에 대한 궁극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여전히 리플랩스에 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이 네트워크의 참가자의 압도적인 다수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데이빗 슈왈츠는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그런 논리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리플이 코드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또한 비밀리에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지금 여기 트윗이 나와 있고요. 데이빗 슈왈츠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랩스가 공개 코드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XRP 원장을 제어할 수 있는 비밀 방법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리플랩스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제어할 수 있는 비밀 방법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코드에서 결정? 하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늘 XRP 렛처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XRP 렛처 처음 설계 시부터 금융에 대해서 다음번 금융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XRP 렛처. 그리고 미국의 분산 원장 DLT에 대한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데이빗 슈왈츠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로드 XRP라고 하는 분의 트위터에 보면 XRP는 모든 CBDC 거래를 브릿지 통화로 처리합니다. 자, 이게 본질이죠. XRP에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 모든 CBDC 거래를 브릿지 통화로 처리합니다. 만 달러 플러스는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항상 만 달러가 많이 언급돼요. 만 달러가 기준일까요? 자, 그 끝은 그 누구도 모르죠.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단계적으로 2025년도 기준점으로 에스크로 물량이 모든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고 전 세계 금융기관에 XRP가 꽂히게 되면서 각 국가의 CBDC가 상용화가 되었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NFT가 XRP 원장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XRP가 쓰이게 되었을 때 100만 분의 1까지 드랍 방식으로 설계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의 가격은 본질적으로 사실 눈으로 가리고 있다. 제가 스위프트 20경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규모, 공이 몇 개가 붙는지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계속해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미국이 가장 가치 있는 10대 스타트업 중 유일한 암호화폐 회사입니다. 소송으로 인해서 그렇게 홀대를 받고 있죠. 미국 내에서. 미국 밖에서는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그쵸? 눈으로 가리고 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10대 스타트업에 포함된 유일한 암호화폐 회사입니다. 자, 조그만 저 부연 설명을 좀 참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10대 스타트업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것보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가 누구였는지 자, 페이팔의 바로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 자, 페이팔 마피아로 대변이 되겠죠. 공동 창업자 페이팔은 지금의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유튜브의 코파운드인 스티브 첸 링크드인의 리드 오프만 자 그리고 뭐 세카이어 캐피탈 페이팔 마피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CME 그룹 자 그리고 산탄데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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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득권들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 벤처스를 비롯해서 바로 마이크로 앤드리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를 매각했던 앤드리슨 호로브츠 이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글로벌 기득권이 투자가 집행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문명의 중심을 이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코인 시장 내년 시가총액 최대 1.5억 달러까지 반등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코빗사나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내년도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을 전망하는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정성문 리서치 센터장과 3명의 연구원이 각자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였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 트렌드를 첫 번째, 시가총액 반등, 두 번째,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확대,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던 제도권 편입 확대, 신뢰도 제고 및 가치 창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및 디파이, 전통 금융기관 간의 시너지 발휘 등 4가지 측면으로 꼽았다. 먼저 리서치 센터장, 정성문 리서치 센터장은 시가총액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때 3조 달러를 바라보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현재 8천억 달러 수준, 3분의 1 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쵸? 시장 침체에도 가상자산 업계의 투자, 연구개발, 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업계의 기초 체력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다. 자, 그래서 내년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현재 8천억 달러에서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것 또한 내년도 단기, 중기 전망이고요.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10년 그림, 작게 5년 그림,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1번 타자이자 초기 시장의 선점 투자자분들입니다. 시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도착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1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목적지까지 끊임없이 우직하게 길을 걸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정 연구원은 증권성 판단 여부는 SEC와 리플 간 소송 결과와 함께 지난 6월 루미스와 진리브랜드 상원위원회에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소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야 가상자산과 블록체인과 업계에 대한 명확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체 판을 가르는 그 부분이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죠. 2023년도 리플과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과 성장하는 인프라가 확장하는 그런 2023년도가 기점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과연 다가올 리플의 미래가 저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 포괄적 규제 입법 확정 단계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포괄적인 입법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국제 결제 통화 중에서 파운드화가 가장 먼저 망가지고 가장 먼저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확장선에서 연장선에서의 일환으로 규제 입법화가 지금 확정 단계에 있다. 파운드화가 망가지고 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CBDC의 세상을 영국의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파운드는 리플과 파트너십, 다시 한번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스위프트, 그리고 엑센추어 다 한 그림에 있다. 제가 이미 지난 영상을 통해서 수십 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미래는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브라질 연방세무부 10월 42,000개 기업과 기관이 암호화폐를 매수하였다. 지난 10월 자국 내 기업 기관이 상당량의 암호화폐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 10월 기준 약 42,000개 기업과 기관이 전달 4161개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자, 브라질에서도 라탐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미 물밑에서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일면에서는 스탠다드 차타드 비트코인 70% 하락 5,000달러를 전망한다. 이렇게 비관적인 뉴스를 또 뽑아내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를 뿌려가면서 대중의 눈을 가리고 차단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런 거 보면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쵸? 하는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 필요, IEO 도입 등 검토해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 발간하고 있다. 자, 하는 총재가 얼마 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언급을 했죠. 그런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CBDC를 파일럿 테스트까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미
작업이 다 진행돼 가고 있다. 자, 코인 홀더와 호구 사이. 홀더와 호구를 가르는 차이는 명확성과 확신입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문명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바로 보여드렸던 가치가 있냐 없냐, 가치를 어디에서 부여하냐, 누가 이 판을 만들고 있냐,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자, 앞으로 중후장대 산업에서 4차 산업의 문명으로 변신해 나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의 확장은 누가 이끌어 가는지 그 중심에 바로 리플 또는 XRP가 있지만 코인 홀더와 호구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USDC 발행사 서클 상장 절차 중단 발표, SEC 허가받지 못해 현재 코인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시기가 약간씩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BIS, 많은 암호화폐 이름만 탈중앙이다. FTX 사태, 은행 붕괴와 유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FTX 사태, 암호화폐 업계 신뢰도에 큰 타격. 자, 시장에 많은 안 좋은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불황은 영원하지 않다. 제가 시작했던 이 말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계속 집행해 나가시면서 이 시장을 확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하신다면 지금 기회가 얼마나 훌륭한 기회였는지 제가 참 많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1987년도 자, 블랙 먼데이 그리고 19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2년도 미국발 닷컴 버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어지는 2011년 12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어지는 그리스 사태 그리고 미국발 긴축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락다운 지금 현재 2022년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강력한 긴축 이 모든 부분들은 지나갑니다. 현재 나오는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결국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리플과 XRP가 문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급을 드립니다. 이 문명의 중심은 바로 코인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과 메타입니다. 메타와 AR, VR을 기준점, 인프라를 확장으로 해서 심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심장으로 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여기에 혈관을 공급해 주는 게 리플과 XRP이다.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